합의금이라는 게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실무상 폭행죄나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서 일행의 선은 있어요. 보통 전치 1주당 한 50만 원, 100만 원, 가령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는데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요구한다.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기소돼봤자 뭐 벌금 100만 원 나올 텐데 그냥 벌금 내고 말래 할 수 있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철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합의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간단한 사례인데요. 상담자분께서 이제 술에 취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 차를 이제 발로 차서 살짝 파손을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음날 이제 술이 깨고 상대 차주분이랑 연락이 돼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상대 차주분께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서는 자기가 발로 차고 잘못한 건 맞지만 사실 그냥 살짝 까진 정도다. 근데 뭐 전체 도색을 하고 이제 보호 필름하고 차 못 타는 동안 렌트비까지 해가지고 달라는 건 이해하는데 사실 그 돈만 해도 자기가 계산해 보면 300만 원도 한참 안 되는데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제가 이 돈을 다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상대방이 요청한 게 이제 합의금이죠. 합의라는 건요, 어떤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사를 표시해 주도록 서로 간에 이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그 돈을 받고 처벌 불원서 같은 것들을 써주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제 답변은 뭐였냐면요, 어지간하면 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합의금이라는 건 크게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해주는 대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합의금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법에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성격이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살펴보면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건요,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그 자체를 말해요. 이제 법적으로는 적극손해, 소극손해,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적극손해라는 건 가령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를 예로 들면 내가 다쳐서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같은 게 적극손해일 거고요. 소극손해라는 건 내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내가 일을 했으면 벌어들일 수 있었던 돈, 그게 이제 일실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극손해일 거고, 위자료라는 건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건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부르기 나름입니다. 보통 이제 합의를 해주게 되면 처벌불원서라는 걸 써주게 되는데, 그 처벌불원서라는 것의 효과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이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범죄들이 있어요. 친고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있고요.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가 어떤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주기만 하면 곧바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수사 중이라고 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되고요. 재판 중이라고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라는 것에 이제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들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이라는 거는 이제 범죄를 어느 정도 강도로 처벌할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꼭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양형에 있어서 엄청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나 이제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가 절대적인데, 수사 단계라고 하면 기소가 될 사안인데 합의가 됐다 하면 기소유예가 되고요. 재판 단계라고 하면 원래 실형이 나올 사안인데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법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비용이 정해져 있고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하기 나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눈치 싸움 같은 거기도 하겠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돈을 적게 주고 싶겠지만요, 가해자가 너무 적게 돈을 부르면 피해자는 합의를 안 해줄 거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받고 싶겠지만 너무 많은 돈을 일관되게 요청하면 가해자가 그냥 처벌받고 말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합의금이라는 게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실무상 폭행죄나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서 대략적인 일행의 선은 있어요. 보통 전치 1주당 한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령 전치 2주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는데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요구한다.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기소돼봤자 뭐 벌금 100만 원 나올 텐데 그냥 벌금 내고 말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상황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합의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생각보다 잘 못 지켜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돈을 받고 합의서, 그러니까 처벌불원서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돈 나중에 줄게 하고요, 처벌불원서만 받고 자기는 이제 처벌 면하고 돈은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를 하면 철회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시고요. 가해자가 정 돈이 없다고 하면 조건부로 당신이 돈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면 내가 그때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라는 식의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돈만 받고 먹튀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합의금 지급할 때 동시에 그 처벌불원서도 교부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합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되었든 피해자가 되었든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